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두 분 같은 경우 기분 좋은 날인데 국민의힘은 사실 초상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초상집이면은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이 의원총 얘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이 의원총회 열어서 이제 뭔가 이제 성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네. 친윤계 의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의원들한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이 있자마자 판결을 불복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헌재가 분명하게 헌법 수호 의지를 보였는데 네. 그러면 그 탄핵 소추를 한 게 옳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8대 0으로요. 근데 적반하장이죠. 그 사람이 오히려 석고대죄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사과가 뜻이 애매해요. 사과가?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이게 무슨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죠? 뭐 이렇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뭐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잘못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이란 자가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그냥 막 계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는 걸 우리가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렇죠. 좀 명확하지 않아요.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네. 뭐 사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사과했다길래 그래도 얘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잘 됐네. 그래도 우리나라 보수가 보수 정당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하는지.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민주당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민주당과 열심히 안 싸워서 이렇게 된 거다. 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지금 적반하장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의 말이 좀 약간 좀 많이 마음에 걸리는 게 물론 이제 쿼트입니다. 담이한테 들은 얘기를 옮기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이러면 헌재가 정말로 국민 신뢰를 잃게 되고 가루가 될 것이라고 최고의 헌법학자가 이런 말씀까지 했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 그 최고의 헌법학자가 누군지는 안 밝힙니다. 보니까. 네. 본인이 가루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선택 안 해줘요. 네. 가루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계엄 생각나요. 그죠? 너무 잔인한 얘기죠. 저는 너무 잔인한 얘기고 헌재가 이렇게 8대 0으로 한 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유흥식 추기경이신가요? 맞아요. 그분이 이러셨잖아요.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그죠? 기계적 중립이란 말 자체 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에 무슨 중립이 있어요. 옳은 거지. 아니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러면 그 뻔히 눈앞에서 그것도 자기가 목격을 했는데 살인자를 두고 중립을 만약에 지킨다 이런 말이 되면 이 똑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가 이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걸 봤단 말 유리창 깨고 난리치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지금까지 떠들었던 국힘의 특히 윤상현. 그러니까요.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또 몇 명 있죠. 그죠? 그런 맞아요. 분들은 정말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정한다거나 아니 뭐 양곡관리법에 얼마를 수매해 줄까 이런 걸 정할 때는 중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뭐 2시 반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양심이 개입되거나 인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살인의 중립적인 살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의 중립적인 내란이 그리고 어디 또 있어요? 그게 다 봤어. 다 목격했어. 눈앞에. 숨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 힘이 이제는 뭐 자정자정 다 잃어버렸지만은 결국 이 내란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도 못 긋고 그냥 뭐 끌려가면서 뭐 내란을 할 만해서 했다. 할 만한 내란이라는 개념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심판의 길을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헌재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자연인 윤석열의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물론 이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는 걸 보니 사실상 이제 결정은 받아들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국민한테 이제 뭔가 죄송하다는 표현이라든가 사죄한다는 게 없고 나를 응원해준 사람한테만 지금 감사드린다 이거예요. 예. 이게 정치인의 화법, 특히나 일국의 대통령의 화법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이니까 저런 언행을 보이는 거겠죠. 그 내용에도 보면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뭐 한 것에 대해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네. 저런 얘기를 할 것이며 일반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는 왜 없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떤 국가 지도자의 어떤 책임감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폭력 사태 같은 것들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당부를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자기 그런 집 게 분명히 주변에서 있었어야죠. 네. 뭉치고 뭐 외쳐주고 네. 또 뭔가 결사옹호되라도 뭔가 뭐 유지해주기를 바라는 저 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네. 아마 저 태도로 보면은 다음 저 대선 여기에도 아마 개입을 그러니까요. 하려고 아마 네. 마음을 먹을 것 같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 또 대통령 만든다고 나설 그런 네.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라는 건 약간 종교적으로 편벽됨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기독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그런 기도의 자유가 있는 거지만 굳이 또 표현을 쓰면서 그 늘 기도하겠다는 표현을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의정 활동 하다 보면은 네.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자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언어로는 약간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네.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 사람은요. 지금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아요.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지금도 역시 계산하고 있다. 지금도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인기인이라고 착각하고 네.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지금 떡고물이랄까요? 뭐 어떠한 뭐 이런 걸 던지고 있는 거죠. 미끼를. 네, 미끼를.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그 기도 얘기인데요. 그 기도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들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타겟팅이 뭐냐? 개신교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이번에 윤석열 탄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극우 세력들, 뭐 파시즘 세력들 중에서 약간 너무 과한 이제 일부 다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네.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맞습니다. 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또 누구죠? 소년보 목사. 네네네. 세이브 코리아의 소년보 목사 붙이면 안 됩니다. 네, 소년보. 그렇죠. 네, 소년보. 그런 네. 사이비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이제 말해요. 막 선동을 해서 굉장히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나마 그 지지조차도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정선거 이슈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일단의 세력이 그래, 그것도 있으니까 미끼였다. 네. 그것도 저는 미끼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예전에 검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뭘 한번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정말 뭔가 진실되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을 너무 쉽게 했다가 금방 바꾸고 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도 똑같다. 끝나 이런 상황에서도 말하는 걸 보면 전혀 반성이 없고 진심이 없고 무거움이 없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단 말인가. 정말 큰 네. 아주 지금이라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진짜 정말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다고 국방부는 바로 오늘 군부대에 걸려있던 윤석열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지시했고 국정지표 액자도 철거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네. 이제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뭐 파면을 당했고요. 이제는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치 같고 뭐 대통령실도 봉황기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묻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직에 대한 파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뭐 법정형도 세요. 이제 내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네. 하고 나머지 뭐 명태균 이슈나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양평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잔잔한 것들도 형을 더 하는데 네. 이제 의미가 없죠. 무기징역이 있으니까. 아니 밤송편님이
나라 구한 박균택 이현주 파이팅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영일님이 오윤혜님 새신랑 신인규 변호사님 이현주 의원님 나의 지역구네요. 박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보니까 특검의 시간이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집에만 보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네. 예. 그래도 일단은 돌아간 다음에 참 자기 집 구경을 할 기회를 준 구경을 하고, 다음에 네. 아마 사법 절차가 또 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지금 특검법이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아마 검찰이 이제 스스로 나서서 더 열심히 수사를. 하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더 네. 열심히 하는 상황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뭐 열심히 또 주거지를 바꿔주기 위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 검찰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또 태도를 바꿀 수는 있겠으나 검찰은 또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뢰를 못 하니까 예. 저는 뭐 검찰이 하든지 맞습니다. 말든지 예. 그냥 저는 상설 특검이든 개별 무조건 특검 해야 하는 게 된다. 맞고 그리고 전 특검할 때 꼭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는 게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같은 경우도 그 자체의 범행도 나쁘지만 김건희도 나쁘지만 그걸 덮어준 검사들 정말 나쁘잖아요. 특히 뇌물 같은 경우는 덮어준 사람들 특가법에 특수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검사들까지도 수사 대상에 넣은 저는 네. 그런 특검을 좀 해서 이번에는 좀 발본색은 제대로 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기현 판사한테도 또 하나 요구해야 할 것이 네. 윤석열을 그렇게 석방하는 결정이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느냐 정말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공수처의 수사 절차, 네. 검찰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느냐 네.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 수사기관의 절차가 잘못돼서 풀어줬다고 치자. 그러면 윤석열을 스스로 법정 구속을 해라. 그렇죠. 당신이 자기 법정 손으로. 구속한 것은 네. 이제 법에 정해진 바니까 정말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어떤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걸 입증하는 수단으로 당장 윤석열을 법정 구속하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문제, 윤석열 문제 다 그렇게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아니면 또 지기현 판사든 그러니까요. 그 네. 스스로 손에 의해서 해결되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처 비합본 수사가 장애물에 막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대통령실이 더 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영장 받아놨잖아요. 네. 경찰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제가 어제도 제가 정부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 네, 대정부 네. 질문 말이 생각이 안 나.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오늘이 이제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기소가 안 내란 되죠. 외환죄를 네. 빼고는. 근데 이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군사반란죄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그거 외에도 뭐 그 전에 우리가 특검 막 받으라 했던 거 그죠? 최혜병 특검 그렇습니다. 문제, 네. 뭐 수사 외환 문제 뭐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선거 여론 조작 문제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도 얼마든지 다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보태가지고 근데 네. 지금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도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자꾸 돌려보내니까 또 이제 안 되는데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최상목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그죠? 네. 두 사람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대행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이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특히 이분들이 그때 한덕수가 처음에 3명 있을 때 3명을 임명을 안 하고 초창기에 안 하던 거하고 네. 지금 한 몇 달 지났죠? 지금 석 달도 한 넘었죠. 석 달 지났잖아요. 네.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탁 찍어갖고 자기들이 봤을 때 마흔형 윤석열한테 빼고. 불리할 것 같은 40명만 탁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사실은 그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헌재도 그 행간에 그때 보면 기각을 했지만 상당한 기간 문제를 그렇죠. 거론했기 상당한 때문에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의 어떤 탄핵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확실히 된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덕수에
대해서는 아직 올리지 않았었고 네. 내가 이제 그 누구죠? 저기 최상목. 최상목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심각한 게 그겁니다. 바로 국채 투자한 거. 맞아. 아, 그거 이건 너무 나라 심각해요. 망하는데 베팅한 거 진짜. 아니에요. 자기가 네. 환율 급등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환율이 급등하면 자기가 돈 버는데 지금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딱 지금 현재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약간 그 중대한 위반 얘기를 할 때 살짝 야당을 갖다가 약간 비판한 듯한 뉘앙스가 딱 나오면서 들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오늘 이 판결을 받고 이 커다란 판결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헌법적으로 그렇죠. 네. 판결을 받고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을 오늘 막 논하는 것은 좀 뭔가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쏙 들어갔어 얘기가. 네. 네, 근데 그렇게 이현주 됐습니다. 의원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니, 분위기가. 그래서 예. 어제 제가 엄청나게 막 비판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일단 법사위로 해부해서 그죠? 그래서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조사를 네. 하자. 조사를 하자. 네. 원래 또 사실은 하게 돼 있죠, 해부해가지고 원래. 조사하게 돼 있어요. 음. 네. 근데 급하면 막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은 조사를 좀 하면서 네. 그런 절차를 좀 다 밟는 모습을 좀 보이자 이렇게 된 거죠. 최상목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 금융 비서관을 하면서 그때도 봐주지 않았습니까? 미르재단 네. 그러니까, 뇌물 네. 486억을 기업들로부터 뜯어내는데 그러니까요.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너도 뇌물죄 공범이라는 이유로 지난번에 네. 법률위원회에서 공수처에다가 그 공범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걸로도 법정에 서야 할 겁니다. 근데 여간- 저는 최상목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뭐 탄핵을 했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민주당이 한 거라서 사실은 최상목 탄핵 그 자체가 의미라기보다는요. 저는 최상목은 어차피 뭐 파면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책임져야 될 게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다 지게 될 것이고 저는 사실 최상목 탄핵 카드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한덕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 하나의 저는 좀 동력으로 최상목 탄핵을 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법사위로 회부를 지금 했으니까 조사를 좀 면밀히 하면서 또 필요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 조절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제는 모든 절차가 탄핵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은 거는 선거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이번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장미 대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이제 그 대선 이제 사실 준비를 민주당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인가 바로 그 저기 예비 후보. 예비 후보 네, 등록을 그렇죠. 받고 네. 또 사실은 우리가 적잖이 걱정을 했던 게 아니 혹시 요즘에 보니까 그 저기 한덕수 댕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만나면 계속 인상 찡그리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혹시 연락도 안 되고?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공지를 안 하면 공고를 안 하면 어쩌지? 이랬는데 그건 바로. 다행히 오늘 담화문에 나왔죠. 한다고. 그러네. 예. 그래서 일단 바로 이제 그래서 아마 조만간 네. 조만간 후보 등록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하면서 당대표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당대표 정리해야 당연히 되니까. 정리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럼 누가 동시에 돼요, 다 할 당대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행이 이렇게 수석 권한대행. 최고가 하겠죠. 아, 예, 아마도 그렇지 지부대행. 않습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아마 하나요? 서울상으로 어떻게 하나요? 원내대표가 하는 하는 걸로 거죠. 돼 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경선 절차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네. 그래서 경선에 몇 명이 나오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몇 명이 안 나오면 굳이 그걸 경선을 따로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네. 같이 다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본 선거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서 네. 경선도 이제 투표는 하겠죠. 투표는 하지만 굳이 경선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공약 발표부터 네, 네. 해가지고 경선의 어떤 경쟁 구도를 막 따로 갖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사람이 적으면 경선을 하긴 하되 그 경선의 어떤 그 구도보다는 본선을 같이 함께 뛰는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니 민주당 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재명 대표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후보를 거론하는 게 약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물론 경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열심히 또 네. 나름 하는 혹시 사람도 뭐 의원님 있어서. 나갈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국민의힘 상황은 우리 남해당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오늘 거기는 드디어 그 여권의 후보 1등이라고 하는 김문수 장관이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뭐 어떻게 내놨냐? 나온대요? 대통령 또다시 파면 안타깝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힘 모으자. 나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나가겠다는 그러니까는 거고. 지금 1인데. 아니 근데 이제 김문수 여권. 장관은 역시 그 정치의 노련함이 좀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그 동안에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거든요. 숨만 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하는 그 게. 사이에 나머지 그 촐랑촐랑거리던 사람들은 뭐 대선을 나간다, 사실상 출마 선언 내지는 또 누구는 뭐 책 써가지고 뭐 국민이 먼저라 그랬나? 뭐가 먼저야? 뭐 먼저라 그러고 예. 막 이러니까. 다시 성장이다. 네, 뭐, 예. 당심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또 누구는 이제 명태균 그 게이트 또 처리해야 되니까 네. 그런 사이에 김문수 장관은 조용히 있으니까 지지율이 그러고 계속 보니까 아무것도 오르죠. 안 했는데 술만 오르네. 마셨어요. 턱걸이 했잖아요. 네, 턱걸이. 그러면서 지금 이제 딱 오늘은 이제 파면이 났으니까 좀 신중하게 약간 마음 아파하는 좀 연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 때가 무르익었을 때 대선 출마 선언 딱 하면 그냥 당을 그대로 접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장관에게 꽤 줄을 쓴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나름대로 네. 당 선거 내에서. 캠프. 많이 있대요. 꽤 실제로. 있대요. 예. 꽤 많이 있대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대로 가면은 뭐 김문수 장관이 뭐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홍준표 시장도 네. 뭐 어제까지는 안 될 거라고 하더니 다음 주 대구시장지 사퇴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온 근데 모양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번 사태에 대해서. 별로 뉴스거리가 아니, 잘 안 돼. 이거는 관심이 두 분 없어. 의원님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 후보는 나옵니다. 그 여권에서 네, 뭘 여쭤보고 예, 후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어서 약간 걱정된다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사람 좀 아니 생각나는 사람 대비야 있습니까? 예. 모든 후보에 대해서 대비해야죠. 네. 근데 경쟁력이 있다라고 굳이 얘기할 만한 사람은 아직까지 눈에 안 든다. 네. 네. 안 그래도 무슨 홍정욱 씨 얘기도 아니, 갑자기 뭐 나오고 하던데 뭐 보니까.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정치라는 거는요. 네.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냥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 알았어요. 그거. 안철수 씨는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요즘 제일 정부를 시끄러워. 오늘 페이스북 바로 네. 냈는데 저는 가만히 안 있는데. 윤석열 정부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손가락 인수위원장. 아직도 다 남아 있고. 근데 막 이럴 때만 되면 갑자기 기회주의자처럼 나와가지고 계속 비판하듯 뭐 나라 걱정하듯이 하는데 가장 빌런이다. 근데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맞아요, 출마 맞아요. 선언을. 일찌감치 아니 근데 했죠. 그거는 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때만 예. 되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장이 서면은 무조건 나타나요. 5일장처럼 네. 계속 나타나요. 아, 우리 박규택 의원님은 좀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평상시 같으면은 김문수 장관보다는 뭐 오세훈, 홍준표 네. 두 시장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봤을 것 했는데, 같은데 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지금 지금 PC에 뭐- 70기가가 지금 예, 나왔고. 여론 껍질 조작했던 것도 벗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명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비 뭐 대납을 네, 몇천만 원씩 그렇게 네. 뭐 사실상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냥 정치자금법 수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뭐가 또 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를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자신 있게 내세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만이 아니라 뇌물도 의심돼요. 예. 그러니까 되게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받고 이익이라는 게 유무형 이익을 다 뜻하기 때문에 이익을 받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누굴 또 꽂아주고 심어주고 하면 사실상 이게 뇌물로 볼 수도 그렇지. 있어서 네. 예.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심각해질 수 있어요. 저거. 예, 예. 아니 그것도 그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때도 한번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자초해서 그렇죠. 이렇게 추락을 네. 하더니 이번에도 그 강남의 야, 토지거래 그거를 허가제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지금. 그거를 예. 막 해제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원복을 금방 시켜? 또 원복을 시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또 강남 사람들한테도 욕 먹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싱크홀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그것도 안 사고도 밝히잖아요.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네요. 서울시장은 지금 오세훈 아이고. 시장은 명태균 리스크 네. 또 그때 싱크홀 문제 있었고 또 네. 이제 코어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일을 허가제. 못해요. 서울 시민으로서 만족도가 최악이에요. 행정력이 그 빵점인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맞아요. 바로 나와요. 그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지금 너무 화가 나네. 네 번째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시장을. 있죠. 물론 지금 네. 중간에 보궐이 네.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시장을 한 3번은 평균 한 거 셈인데 그렇죠. 네. 연수가 그렇게 합치면은. 오래 하면서 어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냐. 돈 낭비만 엄청나게 한강에 무슨 환장을 했나 맨날 거기에다가 버스 만들고 헬기 만들고 택시 근데 만들고 근데 너무 짜증나요. 내 세금. 실제로 만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막 아, 여의도에 눈물에 뭐 하나 막 떠 있던데 서울 유 하나 떠 있어. 감격하고. 여의도 하늘에.
그러니까 네, 최악의 에드벌룬 또 행정이라고. 에드벌룬 하나 떠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 아까 제가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미지 정치. 옛날에는 그게 좀 먹혔는지 몰라도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안 먹히잖아요. 안 잘생겼다고요. 누가? 그거 조차도 아니야. 누가 조차도 아니야. 아니 그거 취향이니까. 그건 취향이야. 아니, 하여간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국힘 쪽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네.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랑 경쟁해야 되는데 맞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 기가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은 기가 약해서 안 된대요. 아주 김다중이님이 신인규님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 배신하면 안 돼. 지금처럼 팩폭해 주세요. 하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지켜봅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 안 그래도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신인규가 이제 윤석열 쉽게 얘기해 사후라는 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탄핵 후 정치 상황에서 입장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정치권에 오게 됐고 그때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였으니까 제가 그 좀 반감이 많이 있었었고 또 뭐 어느 당이든 선택은 해서 정치는 해야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준석 의원이 무슨 뭐 정치를 바꿀 것 같은 여러 가지 네. 흐름 속에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탄생 과정에서 제가 또 역할을 한 것도 또 사실이라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더 책임을 이행할까를 지금도 고민 중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보수의 정말 저자로서 국민의힘 저거 위원정당 해산으로 제가 일단은 한번 끝을 좀 봐야 되겠다 맞아. 네. 이 생각을 좀 하고 네. 또 하나는 이 반정치라는 게 정말 문제인데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이미지 정치도 반정치의 한 유형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검찰과 언론을 이용한 반정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치인들 다 썩었어, 다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건데 한 손에는 검찰 권력, 한 손에는 언론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괴물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인 거예요. 네. 오늘 집에 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갔다 해서 남아 있냐? 그러니까 없어졌냐? 한동훈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도 맞아. 윤석열 갔다 해서 남아 있어요. 언론 기득권 누구냐? 이준석. 이준석 네. 후보죠 지금 솔로 후보. 네, 후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반정치의 청사는 제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고 네. 이런 검찰 정치, 이런 언론을 이용한 기득권 정치, 뭐 이준석 의원으로 상징되는 이런 반정치와 저는 좀 싸움을 벌여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 더 좋게 만드는 데 제가 더 기여를 하고 싶고 아까 우리 윤혜 누님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단단히 받았기 저는 때문에 아직도 안 믿거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아니 제가 의원님 어제 대선하면은 인재 영입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신인규 그렇죠. 인재 영입 안 되는 겁니까 혹시? 그래서 제가 오늘 왔잖아요.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위원님 또 원래 또 오셨나? 저는 또 신인규 변호사고 잘 가깝잖아요. 알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기 인제 대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이렇게 대변인 이런 거 하면 잘하실 것 그럼요, 같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해산 그거 위원정당. 위원정당으로 하면 그때 인정해 줄게요. 보수의 종말. 아니 책을 썼는데 쓰시네. 좀 부족하니까 보수의 완전 종말판에 속혀 넣어야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책은- 명태균을 집중적으로 완전 다루고 종말 있습니다. 책은 됐고요. 법적으로 국민의힘 위원정당.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도권 내에서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래 특집으로 보내드린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역사적인 날 함께 했는데 의원님 그래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네 마지막으로. 이 네. 갑자기 웃고 막 떠들다가 지금 근엄하게 또 얘기를 해야 돼서. 아니 그래도 네. 우리가 헌재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렸죠. 왜냐하면 그 구속 취소되는 바람에 그 뒤부터 이제 막 사법부나 검찰에 맞아요. 대한 불신과 이런 게 가득 차면서 헌재도 막 이렇게 막 눈이 치켜뜨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도 역시 어쨌거나 저는 정영식 재판관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지만 네. 결국에는 헌법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지키셨다. 그래서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헌법의 문제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그래도 보수 성향인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결단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요. 네. 네, 헌재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고 제가 뒤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다 취소. 네. 취소 이제. 박규태 의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헌재 앞에서 이 시위를 했던 9박 것이 4일. 예. 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그 경고용이기도 했지만 그러다 큰일 난다라는 이런 책임감 씌워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국민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그보다
좀 더 고생을 해야 한다라는 네. 이런 뭐 좀 의무감 같은 것들이 좀 느껴져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뭐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분들한테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어떤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네. 아직까지 좀 더 해야 할 일들이 더 남아 있고 네. 또 지금 이 사회가 너무 갈라져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그 통합된 사회를 만들려면 국민들께서 2달 넘어서도 상당 기간을 더 함께 해주실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좀 맞아. 필요성이 그런 느껴지는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좀 그러니까요. 그 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그 새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이런 뭐 좀 책임감을 함께 좀 느껴주시면서 네. 계속 좀 더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이거 듭니다. 한마디 더 해도 네, 되나요? 그럼요. 네. 아니 이게 통합 얘기하니까 사실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세우려면 분명히 이제 이 확실하게 죄를 묻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그러니까, 거냐. 네. 그다음에 통합을 하려면 어쨌든 상대 진영이라도 또 포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의를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 경계, 이 사리 분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이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핵심 멤버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뭐 소위 그런 뭐 이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표현부터 시작해서 네.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이상들이 있지만 이 이상을 다 주장을 하다 보면 또 반대편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싸우게 돼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저는 다수가 절대 찬성하는 최대 공약수가 있어요. 그런 이슈, 그게 이제 민주주의 이슈,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슈, 이런 좀 보편적 이슈에 네.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일단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런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참 국민들께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은 아니지만 꼭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그 소추 대리인단. 맞아요. 네. 항상 보면 우리가 뭐 소추단도 막 박수치고 국민들도 박수치고 헌재도 박수치고 다 하는데 대리인단들은 다 잊혀졌어요. 진짜 그분들 다 능력자. 그러니까 네. 맞아. 네.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고생했던 칭찬할 만하고 신인규 대표도 한마디 해야죠. 저는 사실 윤석열 씨가 잘한 게 딱 2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뽀개기라는 공약 지킨 거 하나. 본인이 쥐약 먹었다고 뽀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랬네. 저랑 목표가 비슷해요. 그래서 뽀개는 거 하나 이뤘고 또 하나는 이 내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헌법이 상처받고 국민이 네. 상처를 받았습니까마는 이 내란이 가져온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양해되어 왔던 기계적 중립을 부셔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기계적 중립을 한다는 것은 기만적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란을 통하니까 누가 그동안 기회 보고 있었는지가 싹 다 드러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은 분별이 됐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이번 탄핵이 너무 힘들었는데 박근혜 탄핵 때는 미완성의 탄핵이고 그때는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따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탄핵 만들어 놓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회 개혁적인 면에서. 근데 이번에는 검찰도 망가져 있죠. 언론도 뭐 오늘 이 순간까지도 오늘 맞아요. 제가 사설 다 읽어봤거든요. 경향 한겨레 빼고는 다 그냥 뭐 위대한 승복만 얘기를 하지 내란에 대해 가지고 책임 묻자라는 사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레거시 언론들이 사실 되돌아볼 때 네. 별로 한 일이 이번엔 없다. 근데 이번엔 누가 있느냐? 응원봉 들고 나온 우리 시민들 밤새 노상에서 추위와 함께 이 내란을 진압하겠다고 그 열망을 나섰던, 모아냈던 네. 그 시민분들 키세스단이 있잖아요. 네. 응원봉하고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정말 국민 주권이 살아있다라는 우리 헌법같이 헌법 제1조 2항을 있는 그대로 전 현실화 시켜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힘들었지만 결국 이뤄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국민들이 주인되는 나라를 그분들이 저는 만드실 네.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하실 역할이 더 많으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건 또 기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대로 해서 네. 미력한 힘을 보태도록 대변인 하겠습니다. 낙점.
말 잘해요? 괜찮네요. 아니 예. 근데 진짜 괜찮지 아유,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인정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좀 많이 설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윤혜 씨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윤석열 씨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수결로 당선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민주주의가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는 제도라기보다는 고약한 리더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당선된 여러분들도 못하면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그러네. 큰 맞는 말이네. 힘이라고 그러네. 느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극우 파시즘과 전쟁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 승리국이 되었다. 그래서 파면과 함께 대한민국은 천국의 문이 열렸고 윤석열, 김건희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마무리 해봅니다. 라임도 너무 좋아. 정말로 네. 오늘은 진짜 굉장히 팔시즘에. 공감하게 되네요.